원래 프린터 질문할 게 있어야 정상인데 해결했어? 아니면 책 보고 공부했어? 보자. 프린터 어려운데? 오, 41번 했어? 좋은데? 우와. 야, 봐봐. 잘했다. 사진 찍을까? 영상 찍으면서 사진 촬영할 수 있지 않나? 찰칵? 안 되나? 좋다. 그런데 41번 우리 어제 풀어줬던 거 41번 해보자. 이거만 잠깐 얘기하고 오늘 제가 했었지만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 정점을 지나야 된다고. 맞아요? 어떤 직선이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이거 정점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런 형태로 안 주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떨 때 정점 구하라고? x, y 이외에 문자가 있으면 정점 구하라고. 그래서 정점 어떻게 구해? 얘도 0, 얘도 0. 연립하기 위해서 변끼리 빼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요? 그치? y는 4분의 4. 그러니까 x도 4분의 4. 그치? 그래서 어떤 그림이어야 된다고? 요런 형태의 그림이어야 된다. 여기 딱 수직이 되게. 맞아요? 네. 그리고 최대 거리는 4분의 요 정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최대 거리는 max는 4분의 3 루트이고, 그때 이 k 값을 구하래. 근데 주연이 선생님 안 가르쳐줬는데 되게 나름 합리적으로 했다. 0일 때, 1일 때, 2일 때 대입해보고 제일 큰 값을 찾았어. 맞아요? 요 값이 나오는 거. 그치? 네. 그렇게 풀어도 돼. 그런데 주연아, 한 가지 엄청난 맹점이 있다? K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었잖아. 우연히도 K가 정수, K가 1을 집어넣었더니 K가 1을 집어넣으면 요 점 어떤 식이 되고 그 식과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야. 그치? 맞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하려는 직선과 얘는 서로 수직. 오케이? 근데 지금 요게 기울기를 구하면 x 값의 차 4분의 3분의 y 값의 차 4분의 3.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지. 파란색의 기울기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오케이? 네. 그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귀찮아. 얘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근데 얘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로 고쳐야 돼? 함수 형태로.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그러려면 전개해야 되고, 여기 kx, 여기 x 있으니까 k 플러스 1x
여기에 3y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ky 있으니까 3 마이너스 ky 상수항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항하고 얘로 나눠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기울기고 이게 얼마? 마이너스. 오케이? 네. 이렇게 푸는 거야. 물론 알았지? K가 정수라는 말은 없으니까. 알았어요? 네.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나머지 프린트는 잘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외우라고 했다.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이 뭐라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0,0, 반지름이 r. 그죠? 표준형이 뭐라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중심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a,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 b, 반지름이 r. 일반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 라지 by 라지 c는 0이고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도 보자마자 중심은 이거라고. 그래도 고쳐야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쉬워요. 진짜야. 쉬워. 다만 이 동네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 왜? 공식이 많아서. 공식이 많아서.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제발 선생님 말을 잘 들어. 공식을 외우고, 오케이? 공식에 익숙해서 버퍼링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정말 쉬워요. 그래서 필수 예제 1번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1,6을 지난대. 원의 방정식 몇 페이지냐? 지금 찾았지? 네. 주문을 외우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한 점.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그런데 지금 중심은 아는데 반지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R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요 표준형 공식에 의해서 중심이 마이너스 4, 3이려면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반지름은 몰라 r 제곱. 오케이? 네.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4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 3. 이제 r 구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하나니까 식 하나 있어야지. 점 하나당 식 하나. 1,6을 지난데 대입하면 r 구할 수 있겠다. 1 대입하면 5의 제곱이니까 25. 6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 그러니까 r제곱은 34.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34 쓰면 되지. 맞아요. 쉽다. 필수 예제 2번. 0,3과 4,1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대. 무슨 말이냐? 원이 있고 지름,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지름이잖아.
요 지름의 양 끝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하나가 0,3이면 하나는 4,1이래. 범서가 원방 구하려면 뭐랑 뭐? 반지름이랑 응. 중심. 맞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왜 그 표정은 뭐야? 아니요. 중심 어떻게 구한다? 얘네 둘의 중점이겠네. 그러면 중점 어떻게 구해?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 이렇게 중심 쉽게 구했어.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겠지? 반지름 r은 루트 x 값의 차 2의 제곱 더하기 y 값의 차 1의 제곱. 자, 이제 중심도 구하고 반지름도 구했으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제곱해서 5. 쉽다. 정말 쉽죠? 직선의 방정식은 뭐랑 뭐 구해야 된다고? 기울기와 그렇죠.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 필수 예제 3번. 중심이 직선 y는 3x-5에 있고 두 점을 지난대. 보자. 그림을 꼭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y는 3x-5 위에 어딘가에 중심이 있대. 그리고 이렇게 그럼 원이 있고 이 원이 두 점 1,2와 뭐 5,마이를 지난대. 이렇게? 이 그림은 뭐 그릴 필요는 없어. 자, 중심을 구해야 되는데 중심 알아볼라. 모르잖아. 요 중심의 x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해. 그러면 y좌표는 b라고 하지 말고 문자 새로 쓰지 말고 요 그래프 위에 한 점이니까 y좌표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a 대입하면 되겠지? 3a 마이너스 5. 별거 아닌데 정말 제일 많이 쓴다. 그래프 위에 임의의 한 점. x좌표는 a, y좌표는 f예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알아볼라. 오씨 반지름 모르네. 그게 시가 쓰겠어.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이게 부호 조심하자. 반대 부호여야지. 반지름 몰라? 알지. 범서가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요. 3개? 그래 뭐라고 했는지 보자. 뭐랑 건데? X, Y, A, 그럼 R은? R 4개. 잠깐만.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래 XY가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는 XY가 미지수가 아니지. 아. 그러면 오케이? 2개. 두 개지. 그러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두 개. 예. 점 하나당 식 하나. 하나. 예. 저기 점 몇 개 있어? 2개. 이거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는 거지. 미지수가 4개가 아니다. 아니 선생님 X 모르잖아요. Y 모르잖아요. 그런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래 X, Y가 원래 있는 거지. 오케이? 예. 1,2를 대입하면 좀 짜증나네.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A의 제곱 2를 대입하면 그나마 7 되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의 제곱은 R 제곱씩 하나. 전개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 5 마이너스 2는 또 대입하면 어떻게 돼? 5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고 전개한 다음에 변끼리 빼면은 R제곱이 없어지고 A제곱도 다 없어져. 그렇게 풀면 돼. 왜 귀찮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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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야. 요 길이 모으게 반지름. 요 길이 모으게 반지름. 맞아요? 그걸 이용할 수도 있지. 얘네들 전개한 다음에 변끼리 빼는 거 귀찮으니까. 어느 방법이 더 좋다가 아니야. 실은 이게 직관적이지.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점 대입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a-1의 제곱 3a-7의 제곱 이랑 루트는 쓰지 말자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a-5의 제곱 더하기 3a-3의 제곱. 맞아. 얘랑 똑같네. 얘네 둘이 연립하는 거랑. 맞아요. 예.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a를 구하면 되겠다. 이거 a가 다 없어져. a 제곱이. 여기 a 제곱, 여기 a 제곱이랑 없어지고 여기 9a 제곱, 여기 9a 제곱이랑 없어지지. 그러니까 1차만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2a, 여기에 마이너스 42, 그지? 이쪽에는 a가 마이너스 10a랑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18? 예. 이런 식으로 되겠지? 상수는 1, 49니까 50, 25, 9니까 34. 요 1차방식 맞아 풀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다시 대입하면 R 구할 수 있다. 내가 굳이 안 할게. 그리고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제 요 정도 돼야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하고 어렵지도 않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일반형.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잖아. 그런데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도 보자마자 중심은 알 수 있다. 공식이 뭐다?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 맞아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니까 1, b가 8이니까 마사. 이거 b가 마사. 중심 구했네. 반지름은 얼마? 3.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입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a는 0. b는 지금 마이너스 4인 거 구한 거고,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원 구할 수 있겠지? 얘 완전 제곱식 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얘 완전 제곱식 하면 y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 여기 뒤에 플러스 a. 그러니까 상수항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6과 a 이항하면 되겠지? 그러면 귀찮지만 써볼게. 마이너스 17인데 이항하니까 17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게 반지름의 제곱인데 지금 반지름이 몇이라고? 3. 그러니까 여기가 9여야 되지. 그래야 3의 제곱일 거 아니야. 예. a는 8. 맞아요. 쉽게 구할 수 있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원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실수할 가능성이 항상 있잖아. 맞아요. 중심의 좌표가 뭐라고? 마이너스 2의 1에서 1,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4. 반지름은 뭐라고? 3.
그러니까 나는 중심과 반지름을 아니까 그냥 식을 구해. x-1의 제곱 y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니까 는 r의 제곱. 여기서 상수항 계산하면 그게 a지. 여기에 상수항 몇이야? 1. 여기에 상수항 몇이야? 16. 9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몇이야? 8? 예. 그래서 a가 8. 이게 차라리 더 낫지.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물론 우리는 표준형으로 고치는데 버퍼링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2차 함수할 때도 주연이 말고 2차 함수할 때도 정말 많이 얘기했어. 축이 뭐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 오케이? 원방에서 원의 중심이 뭐라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b.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 잘 알지만 알았지요? 필수 예제 5번.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에? 조건이 있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x 2차, y 2차 개수가 똑같아야 돼. 뭐라고? x 제곱, y 제곱의 개수가 같다. x, y 항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요런 꼴로 변형했을 때 R이 양수. R이 음수면 말이 안 돼. 맞아요. R이 양수? R제곱. R제곱이 양수. 아니 선생님 제곱하면 항상 양수잖아요. 맞아? 다시 요렇게 고쳤을 때 요 R제곱이 양수여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 뭔 말이에요? 제곱하면 항상 양수 아니에요? 맞아 틀려? 응? 주연아 제발 얘기 좀 해줘. 제곱하면 항상 양수 맞아 틀려? 틀려요. 오 맞아 틀리지. 우리는 이제 복소수를 배운 엘리트니까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러면 반지름이 복소수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원이 아니다. 뭔 말이냐? x제곱, y제곱 개수가 1 똑같고 x, y 항은 없지? 1번, 2번은 자연스럽게 맞을 거고 표준형으로 고쳐보라고. 표준형으로 고치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 기억해라.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기억해. 이항했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항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항에서 플러스 4 맞아요. 모르겠으면 중간과정 거쳐. 선생님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야. 얘가 반지름의 제곱인데 얘가 음수거나 0이면 원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원이 되려면 얘가 양수여야 돼. 그래서 얘 1차 부동식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k는 4보다 작다. 내용은 쉽지? 맞아요. 정리했을 때 r제곱이 양수여야겠다. 여기 밑에 네모 박스에 뭐 있지 않냐? 그치? 키포인트에 써져 있지? 어렵지 않지? 원방이 쉬워요. 언제까지 쉽냐? 관계 나올 때까지 쉬워. 관계가 중요하다고. 오케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누구로 할까? 나재민 알아? 나재민? 나재민 모르나?
너도 모르냐 나재민? 네. 나재민 몰라? 아니, 니네는 그럴 수 있지만 나재민 몰라? 네. 나 최애인데? 와 나재민은 모르는구나. 아, 나재민 분발해야겠네. 좋아 알았어. 선생님이 수지랑 수지 알지? 수지 니들이 아는 그 수지 맞아. 수지랑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걸 너가 딱 봤어. 그럼 너 무슨 생각 들어? 우와 부럽다 야 아니면 선생님 무슨 사이예요? 어떤 관계예요? 이게 궁금하지? 그렇잖아. 어? 인간의 본능이야. 관계를 이해하려는 거. 진짜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어? 수지랑 같이 밥 먹었어요? 이런 건 중요하잖아. 수지랑 어떤 관계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맞아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뭐 하겠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학교 때도 배웠다? 를 이제 할 거야. 곧. 알았지? 거기 전까지는 쉽다. 그 다음 필수 예제 6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 원을 구하려면 뭐랑 뭐? 아니 버퍼링 걸리지 말고 바로바로 얘기하면 안 돼? 뭐랑 뭐? 반지름이랑 중점. 그치 중점 이 아이 아 중심. 중심. 근데 지금 반지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르고. 맞아요. 미지수가 몇 개예요? 세 그렇죠. 점이 몇 개 있어요? 세 3개. 그래서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2,2 같은 거 대입하면 뭐를 해야 돼? 아이고 미쳤나? x에다가 이렇게 식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연립을 하기 위해서 얘를 전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질 때는 표준형 말고 일반형에 대입하는 게 더 좋겠다. 오케이? 전개 안 해도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맞아요. 자 그리고 미지수가 몇 개라고? 3개. 식이 몇 개라고? 3개. 우리는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에 익숙한 거지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에 익숙한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찬찬히 잘해라. 하는 법은 똑같아. 소거하면 된다고. 0,0을 대입해. 와 좋네. 0, 0, 0, 0, C. C가 0. 한 방에 없어져 버렸네. 실은 미지수 3개, 식 3개인 방정식은 교육과정을 조금 벗어나 있어. 그래서 숫자 저렇게 준다. 한 방에 C 구하게. 그 다음엔 이제 2 대입하면 4, 2A, 2B는 0. 식 하나. 그지? 마이너스 6 하면 4, 66에 36 마이너스 2A 더하기 6B. 정말 친절하네. 숫자도 이쁘게 해주고. 맞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해서 A, B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런데 친절한 이유가 있었네. 얘랑 맞아. 아, 다르구나. 어쨌든 연립해서 A, B 구하면 되겠다고. 그런데 만일에 얘가 0,0이 아니라 1,1이었다고 가정하고 문제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식은 어떻게 돼?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고 C가 다 있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교육과정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1학기 때 정말 많이 얘기했어. 수학이 뭐라고? 식을 구하고 그 식을 간단히 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식을 간단히 한다가 뭐다? 사칙연산. 사칙연산한다가 뭐야?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빼고. 오케이? 전개할 게 있으면 전개하고. 이게 곱셈이지. 인수분해할 게 있으면 인수분해하고. 맞아요. 나머지가 있는 거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면 어떻게 하라고? 문자가 3개인 것보다 문자가 2개인 게, 문자가 하나인 게 간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면 소거해야지. 소거하는 방법은 뭐랑 뭐 있다고? 가감법이랑 대입법. 그렇지요. 가감법이랑 대입.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다? 식을 구하고, 식을 구했어. 식을 구하고, 식을 간단히 하고. 얘는 지금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요거 이렇게 이항해야지. 그래야 간단한 거잖아. 예. 그 다음에 여기 나눌 수는 없나? 이러면 간단해진 거지. 그 다음 문자가 여러 개면 문자가 당연히 적은 게 간단한 거라고 소거하면 된다고. 소거하는 방법은 가감법, 대입법이 있어. 가감법, 대입법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지. A, B, C 중에 뭐를 소거하기가 좋아? C. 오, 맞아. 왜? 오. 아니, C 맞아. 왜? 아, 잠깐만. 이게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있어. 자, X를 소거할 거야, Y를 소거할 거야? Y를. 왜? 아, 너 아니지. 너가 대답해야지. 왜 Y를 소거해? 예. 아니, 야, 너 이러면 쟤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한심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주연아, 네. X를 소거해야 돼, Y를 소거해야 돼. Y. 왜? 미안하다. 범석아, 네가 빨리 대답해줘라. 아, 씨.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작아서. 아주 앞에 그러니까 아, 작아서? 이 숫자가 좋아. 작아서. 그러면 숫자를 0.2017 0.2011 이렇게 한번 볼게. 그러면 얘가 더 작은데? 1보다? 아니, 이거를 너네 여태까지 본능적으로 한 거구나. 정확히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몸으로 익히는 게 어떻다고? 더 힘든 일이라고.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야 가감법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개수의 절대값이 다르면 개수의 절대값을 같게 만들잖아. 곱해서. 얘는 개수의 절대값이 2, 1, 2, 6, 1, 1, 1이니까 당연히 뭐를 소거하기가 좋아? C를 소거하기가 좋지. 그래서 얘네 둘이 빼. 그러면 한 방에 얘도 없어지는 바람에 마이너스 4B는 얼마야? 32. B는 와, 너 그냥 막 만들었는데 숫자가 딱 떨어지네?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알았지요? 얘네들도 변끼리 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5B는 마이너스 38. 와, 너 그냥 막 만들었는데 숫자가 이쁘네? 마이너스 40이니까 A는 2. 맞아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A가 2,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C는 4. 우와, 이런 게 짬밥 아니겠어? 그냥 막 만들어도 숫자가 이뻐요. 오케이? 내가
주연이 잘 모르는구나. 선생님이 대학생 때 이렇게 수학 문제를 막 만들면은 숫자가 막 지저분해서 막 2분의 17, 뭐 3분의 15 이래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치? 그러면 숫자가 보기 안 좋죠.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보기 좋지. 맞아요? 근데 그냥 막 만들면 숫자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 이쁘게 맞추는 아르바이트 했었어. 네? 오. 대학교 때 보통 한 문제에 10,000원. 근데 그때 한 문제에 10,000원이, 그때 선생님 나이가 있으니까 선생님 딸이, 너희 부모님이랑 선생님 비슷한 나이란 말이야. 맥도날드 이런데 아르바이트 하면 1시간 시급이 3,000원이었어. 한 문제에 10,000원. 그래서 막 어떤 날은 막 6문제 하면 60,000원이야. 오 대박. 어떤 날은 못하는 날도 있어. 짜증나. 나쁜 인간들이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시급제로 해야지. 하긴 그러면은 안 된다고 뻥치고 딴짓하는가? 어쨌든 그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 숫자 이쁘면 나한테 10,000원만 주지. 그치?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중심이 다시 x좌표, y좌표가 있으니까 보통 원의 방정식이 미지수가 3개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점이 3개가 있거나 어떤 조건이 3개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자주 쓰는 표현. 얘와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한다. 자주 쓰는 표현.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너네 잘 모르겠지만 접한다가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2차 함수할 때도 그랬는데, 2차 함수할 때도 이랬었어. 축의 방정식이 x는 3, y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할 수는 없지. x축에 접하고 4,1을 지나. 정말 중3 문제들. 내가 풀겠다는 안 하겠다. 오케이? 어떻게 풀어? 이렇게 물어봤다가 대답 못하면 속상하니까. 오케이? 내가 풀게.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식이 이런 형태라 이거지. 왜냐고 묻지 마. 오케이? 그런데 축이 3이니까 4,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1은 a 4-3 1의 제곱, a는 1. 봐봐, 막 만들어도 이쁘잖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매우 중요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이매진 그림이 몇 종류였어? 6종류. 1번, 2번, 3번만 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2차 함수 최고 차항의 양수인데 x축과 교점이 2개. x축에 접한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런 모양이려면 판별식이 양수. 좋아. 얘를 말로 하면 x 절편이 2개, x 절편 이꼴 방정식의 해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이려면 판별식이 양수.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알파, 요점의 좌표가 베타라고 하면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을 지나네 할 수 있고, 얘를 기호로 F 알파는 0, F 베타는 0. F 알파가 1도 아니고 0이야? 대박! 인수정리.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고 이렇게.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정말 하나하나 다 주옥같이 외워져 있어야 돼. 이거를 이러니까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고, 이거죠. 그렇게 이해해서 싹 외우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요점의 좌표를 P라고 하면 fx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고 x-p의 제곱. 그래서 요 모양을 외우고 있어야지. 단계를 이렇게 거칠 수 있는데. 네. A니까 B니까 이게 다 하긴 힘들다고. 결론 알고 있어야지. 중간에 다 알아야 되고.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처럼 얘도 x축 이거 지금 한 거잖아. 왜 갑자기 화면이 돌아갔어? 내가 돌렸어? 왜 지멋대로 돌아가 있어?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가 특정한 식이 있다. 외워야겠지. 외우는 건 조금 있다 하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어볼게.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그러지 말고. 알았지요? 공식이 없어도 풀 수 있어. 공식은 빨리 풀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알았지? 얘와 중심이 같대.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a 5,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야. 중심은 구했지. 맞아요? 이제 나는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돼. 근데 잘 봐봐. 5, 마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중심이 있는데 얘가 x축에 접한대. 여기에 중심이 있고 x축에 접한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점 5, 0을 지난다는 소리네. 맞아? 그러면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필요도 없네.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끼리 빼면 되겠지. 반지름이 2.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x-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 그렇지 않지? 맞아요. 그래 보면 알겠지. 만일에 요 상태에서 y축에 접한대. 그러면 원이 더 이렇게 커져야겠지? 그러면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된 거잖아. 맞아요? 요 점의 x좌표가 0, 마이, 요 점의 5, 마이니까 y좌표가 똑같으니까 x좌표끼리 빼면 반지름이겠지. 5.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y좌표에 달렸네.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뭐에? x좌표에 달렸네. 절대값 씌우면 되겠네. 오케이? 이 똑같은 문제를 공식 안 가르쳐주고 20번씩 20년 동안 풀라고 하면 너도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물론 선생님 좀 이따 정리해 줄 거고. 그런데 이렇게 중심을 알면 좋은데 아씨 얘는 중심을 몰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식이 좀 필요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해. 그러면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의 좌표 a, b 모르는데 y축에 접하면 이게 반지름이라고. 반지름이랑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맞아. 그러니까 y축에 접하는 원은 항상 이런 꼴이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A, B, R 세 개가 아니라 A, B, A 두 개가 됐지?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필수 예제 5번. 선생님 좀 이따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공식 외워서 그냥 풀면 정말 간단해. 2,4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죠. 이 2,4. 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하나는 선생님이 보자마자 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되겠지. 여기가 2야. 여기에 딱 중심이 있으면 되겠네. 2,2. 그리고 이러면 되지. 요 길이 2, 요 길이 2, 요 길이 2. 맞아. 그 다음에는 그림을 잘 그려볼게. 뭐 하니? 들어갔나? 아 선생님 저기다 그래도 돼. 여기다 하면 내가 잘 그릴 수 있어. 이 콤마 3. 여기를 지나면서 x축, y축은 다 지나. 아 너무 이상하네. 웃어 지금?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야. 선생님이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고 빔 프로젝트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지. 선생님이 원을 하도 잘 그려서 애들이 나한테 맨날 변태 아니에요. 원 잘 그리면 변태라고. 어쨌든 그래서 고차를 해보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특별한 원이야.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얼마란 소리야? r, r이란 소리네. 그럼 쉽게 어떻게 되겠어?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제곱이 돼. 끝. 맞아요. 그러니까 알면 간단해. 저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특정한 식을 만족하고 요 식을 만족한다고. 범서가 미지수가 몇 개인 거야? 하나요. 그치, r 하나인 거지. 그럼 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예. 요 점 대입하면 된다.
2 마이너스 R의 제곱 4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 하민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냐? 2차. 그치? R 제곱이 안 없어지지? 예. 2차 방정식이고 R이 두 개 나와. 그림으로 그리면 요 그림이랑 요 그림 이렇게 두 개 나온다. 수학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R이 하나만 나오면 얘가 1차 방정식이었을 거야. 아니면 2차 방정식이더라도 중근이었겠지. 자, 어쨌든 전개하면 R제곱 R제곱 R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8R이니까 마이너스 12R 상수는 16, 4니까 20 맞아요? R-2 R-10 선생님이 반지름이 2짜리인 거 구했었던 거지. 얘는 반지름이 10이니까 그림이 훨씬 크고 선생님이 왜 여기다 안 그렸냐면 훨씬 더 크게 그려야 해서 여기다 못 그린다고 한 거야. 얘도 언제 집었냐? 훨씬 더 컸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함수에서 x축에 접하면 꼭지점이 p, 0 이런 형태니까 식이 여기가 0이 된 거지. 그래서 항상 이런 특정한 형태가 되는 것처럼 원의 방정식도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특정한 식을 만족한다고. 외워야 되겠다. 오케이?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 선생님이 너네 외우라고 여기 칠판에 써줘도 이거랑 완벽히 똑같이 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잘 봐봐. 어떤 문제집은 이런 문제집이 있어. 얘를 이렇게 뭐 틀린 건 없는데 R을 뭘로만 바꿨어? A로만 바꿨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R로 하는 게 좋아. A 절대 쓰지 말고 R로 하는 게 좋아. 왜? A는 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R은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지. 뭔 말이냐? 요거만 이제 설명을 해볼게. 지금 봐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네 종류가 있어. 일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이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어. 식의 모양이 달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가 3,3이래. 그러면 반지름이 3이란 소리 아니야. 그러면 원방이 어떻게 되겠어? x-3의 제곱 y-3의 제곱은 3의 제곱이 되지.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x좌표가 -3, y좌표가 3이지. 그럼 원방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3의 제곱. 요 부호가 다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부호를 어떻게 하느냐? 응? 요 그림을 외우면 되겠지. 중심이 RR이니까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여기는 중심이 4사분면이니까 풀마. 그러면 x-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뭔 말인지 알아요? 여기는 마마니까 마마가 되려면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런데요. 나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다른 거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지? 그럼 얘도 좀 이상하지 않냐? X축에 접하는 방법이 이렇게 위에서 접하는 방법과 아래에서 접하는 방법 있잖아. 모양이 다르니까 식이 달라야지. 근데 식은 똑같아. 왜 그러게? 다시 이걸 그냥 원래는 니들이 외우라고 하고 나중에 혹시 니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얘기하면 더 헷갈릴 것 같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방법은 1사분면에서 접하는 방법, 2사분면에서 접하는 방법, 3사분면에서 접하는 방법, 4사분면에서 접하는 방법 4가지가 있고 그때마다 식이 달라. 요 가운데 부호가 달라. 알았지? 왜 다른지는 설명했고 그런데 그렇게 치면 X축에 접하는 방법도 위에서 접하는 방법과 아래에서 접하는 방법 중심이 X축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 다르잖아. 그러면 식이 여기서는 B가 양수고 여기서는 B가 음수지 아래에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왜 식은 똑같냐? 어차피 B를 제곱할 거라 식이 똑같아요. 얘도 알았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식이 하나야. 알았지? 식이 하나야. 그런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식이 4개야. 그러니까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항상 first of all 뭔 뜻이냐? first of all 뭔지 몰라? 그래 어쨌든 first of all 중심이 몇 사분면 인지 확인부터 해야 돼. 그래야 어떤 식을 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는 원이 어디 있는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았지? 식은 어차피 하나라. 그래서 외워야 돼. 선생님 수다 똑같이 쓰니까. 그리고 외울 때 요 말도 꼭 다 외워야 돼. 정말 요거 하나도 빼놓지 그대로 외워야 돼. 그대로 외워야 돼. 그래서 봐봐. 처음에는 이럴 수 있지. X축에 접한다고? 아, 그림이 이건데.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3. 만일에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요 중심의 X좌표가 3이라는 거지. Y좌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B. 그러면 반지름이 또 B. 그러니까 C가 어떻게 되겠어? 맞아요. 근데 선생님 요렇게 있으면요. 오케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Y좌표. 마이너스 B. 왜?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 저기서 절대 어떻게 생각하냐? 좌표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 얘 지금 모르니까 B라고 했는데 얘도 모르잖아. 좌표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B라고 해야 돼? B라고 해야 돼? B? 맞아요. 그냥 B라고 해야지. 왜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안 되냐? 문자 B는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떡해? 그런데 선생님 R은요. R은 반지름이라고 특정한 단어잖아. R이 음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마이너스 R 이렇게 한 거야.
그런 의미로 식이 4개가 된 거야. 알았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서 1사분면에 있으면 이런 꼴이고 2사분면에 있으면 이런 꼴이다 라고 하는 문제집도 있어. 틀리진 않았는데 그러면 약간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R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알았지요? 분명히 그런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 알았지? 외워야겠다.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물론 안 외워도 풀 수 있다. 안 외워도 풀 수 있어. 나 지금 안 외우고 풀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y좌표와 같다. 이렇게 외우면 좋아. 아, 반지름이 뭐랑 같은데? 이거를 외워. 반지름이 x축이랑 같은 건가? y축이랑 같은 건가? 아, 뭔가 같은데? 그림 그려보면 되겠지. 알았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외워야지. 어떻게 이거 이렇게 다 외우겠어. 오케이? 뭐만 기억하면 돼? 하, 반지름이 뭐랑 같은데? 이 정도 외우면 되겠다. 반지름이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반지름이 x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양수해야 되니까 반지름이 x좌표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당연히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냐?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 알았죠? 제일 많이 나와. 거의 시험에 무조건 나와. 진짜야. 그래서 지금 한 문제 어디 있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유형 8번에 별표 치세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잠깐 줬다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와, 근데 우리 수업을 일찍 시작했고 안 되면 주말에라도 나오는 거야. 자, 필수 예제 9번. 또 나왔네. 이제 주연아, 원방 너가 문제 풀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네. 원방 할 만하지? 그래? 최대값 최소값 해볼까? 이런 느낌이에요. 원이 있고 PQ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네. 네, 그림만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바깥에 P라는 점이 있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길이가 이렇지. Q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길이가 이렇지. Q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길이가 이렇지. 맞아. 그러니까 Q의 위치에 따라서 PQ의 길이가 달라지지. 그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오, 혹시 눈치챘나? 어떻게 하면 될까? 좋아, 알았어. 어쨌든 내가 길이를 구하려면 하민아, 뭐가 필요해? 좌표가 필요하지. 이해. 요 Q에 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Q가 어디 있느냐지. 이해. 좋아, 알았어. 그럼 내가 힌트를 줄게.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제일 기네. 그리고 이때가 제일 좁네. 오케이? 끝. 다시 한번. 예. 어떨 때라고? 원이 있고 점 P가 있고 중심이 있고 연결에 여기 있을 때가 맥스, Q가 여기 있을 때가 미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맥스를 구하려면 요 사이의 길이 구해야지. 그러면 요 Q의 좌표가 있어야지. Q의 좌표 어떻게 구해?
어디인지는 알았는데 요즘에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2. 어떻게 구해? 내가 다른 거 구하고 있을 동안 생각해봐. 우선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8인가? 16. 10인가? 표준형 고치면 어쩌네 이래. 오케이? 이거 맞게 해야지. 4 16 20 넘어가면 10 맞지?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고 오케이?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값이야. 그러면 내가 최대값을 구하려면 PQ의 길이를 구하면 되고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Q의 좌표가 필요하잖아. 그럼 이 Q의 좌표가 어떻게 구해? 그냥 아이디어만 얘기해봐. 그래. Q의 좌표를 모르니까 뭐 A, B라고 하면 A, B는 요 원 위에 한 점이지?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시카나 그 다음에 얘랑 한 직선 위에 있네. 얘네 둘의 기울기와 얘네 둘의 기울기가 같겠네. 맞아? 얘네 둘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값의 차 8분의 y 값의 차 마이너스 2랑 얘와 얘의 기울기 거꾸로 뺄까? a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크로스로 곱하면 정리하면 2로 나누면서 정리할까?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16 a 플러스 4b는 14 1차식 구했네? 얘는 몇 차식? 2차식. 그러니까 얘는 대입법.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A, B를 구하고 A와 B 사이의 거리 구하면 돼. 언제 해? 벌써 이상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구할 수는 있다.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어. 저게 숫자가 이쁘게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봐봐. 2차 함수가 있어.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대. 그러면 모르니까 x좌표를 a로 두고 y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두라고.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조건이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원 위의 점은 보통 못 구한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지요? 원 위에 있는 점은 보통 못 구한다고 생각해야 돼. 숫자도 지저분해지고 구하기도 힘들어.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원 위의 점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so 여기 지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4 그리고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얘네 둘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네. 좌표 아니까. 그러니까 PC의 길이는 P라는 점과 중심 C 사이의 거리 루트 X 값의 차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64 Y 값의 차 4 주죠? 숫자가 이렇게 지저분해? 그지? 68 68은 뭐야? 68은 뭐 되지도 않잖아. 그죠? 응? 68 맞아? 맞나 보네. 자, 그리고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값인데 요 길이에서 반지름만큼 더 가면 되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요 길이 더하기 반지름 루트 68 더하기 반지름 루트 10.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어디 있을 때야? 여기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68에서 얘는 거꾸로 반지름을 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곱하래. 합차 공식이네.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58이 되겠다. 오케이? 자, 얘도 별표 치고 어떻게? 요 중심을 지나는 여기 있을 때 최대값, 여기 있을 때 최소값 이런 아이디어가 우선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요 두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어려워. 숫자도 안 이쁘고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심과의 관계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관계는 항상 중심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원 위의 점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알았지요? 중심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자,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아폴로니우스 어디 사람 같냐? 아폴로니우스 북한 사람이야? 로마? 맞아. 그리스 로마. 그리스에 무슨 우수 되게 많잖아. 뭐 별자리도 무슨 우수 많고 시리우스 이렇게. 오케이? 그리스 로마 그리스였겠지. 그때 수학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임의의 두 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면 원이 된다.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그거를 좌표 평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잘 봐봐. A가 마이너스 1,1이고 B가 2,1에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알았지? 요 두 점으로부터 어떤 점 P가 있는데 AP의 길이가 2면 BP의 길이가 1이래.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으면 AP의 길이가 2면 BP의 길이가 1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내분점. 그런데 내분점은 아니니까 한 여기쯤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가 1인 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쯤에도 있네. 여기쯤 P가 있으면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가 1인 점, 요 길이가 2일 때 요 길이가 1인 점 분명히 있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2대1이 되는 점이 여러 개잖아.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요 점들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할 수 있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 자취의 방정식이 원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내용은 되게 간단해. 구하려는 점이 여러 개면 구하려는 점을 x, y라고 두고 주어진 조건에 대입하라고. 주어진 조건은 요거지 뭐. 요 기호가 뭐라고? AP의 길이. AP의 길이는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 대
BP의 길이는 얘와 얘 사이의 길이는 x-2의 제곱 y-2의 제곱의 루트가 몇 대면 2대1. 구하려는 하는 법은 되게 쉬운 거야. 구하려는 점을 x, y라고 두고 주어진 조건에 대입해서 식을 구한 다음에 그 식을 간단히 하면 된다. 끝. 알았죠? 자체 방정식. 간단히 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옆에다 해볼게. 그러면 얘 무슨 식이야? 비례식이지? 그러니까 등식으로 만들어야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리고 여기 루트 있고 여기 루트 있으니까 제곱할게. 얘네 둘이 곱하면 이 루트인데 제곱하니까 4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1 곱하기 이건데 제곱하니까 루트만 없어져서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다. 근데 봐봐. x 몇 차야? 2차. 2차지? y 몇 차야? 2차. 2차지? 전개하면 4x 제곱인데 여기서 x 제곱 넘어올 거니까 3x 제곱. 4y 제곱인데 y 제곱 1로 넘어갈 거지? 3y 제곱. x 제곱의 개수와 y 제곱의 개수가 똑같지? 그러면 뭐라고? 1이라고. 그런 점들을 다 연결하면 이런 모양의 1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를 이 뒤에도 연결해서 많이 쓰고 정말 유명한 원이라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 옛날에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아폴로니우스가 어떤 임의의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하면 원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 옛날 사람들은 이거만 알았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면 원이 된다. 이거 알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밧줄을 팽팽하게 연결한 다음에 야 돌아! 그러면 원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어떤 점을 잡아서 2대1, 뭐 3대1, 5대2 그래서 그 점들을 다 연결하면 항상 원이 된다라는 걸 아폴로니우스가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맞아요? 여기에 2x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이거를 다 전개하고 4를 다 곱하고 이항하고 노답이야. 그러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해. 이렇게 해야 돼. 1차 항은 아니 y항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y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2y 무슨 말인지 알지? 상수항은 4니까 8 32 1이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5 얘 이상하다. 진짜야? 이 숫자 마이너스 14야? 3으로 안 나와 떨어져? 에이. 그지 선생님 잘못했지? 나는 떨어져야지 이상하잖아. 왜? 선생님 문제 잘못했네. 여기 플러스 1이었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여기 16 마이너스 2 그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5 3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y
플러스 30 아이고 30인데 3으로 나눴으니까 10은 0 맞아요? 그러면 얘의 넓이를 구하래. 원이고 원의 넓이 구하라니까 표준형으로 고치면 얼마냐? 25, 15인가? 틀렸어? 뭐 어쨌든 그러면 답이 넓이가 15파인데 뭐 틀렸냐? UX, UY. 16 마이너스 2가 왜 15야? 미쳤나? 오. 미쳤나? 16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5는 뭐야? 미쳤나? 뭐야? 18이지? 이게 알았지? 이거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정리하는 건 참 귀찮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잘 봐봐. 지금 이렇게 있대. 응? 첫 번째 선생님이 있다고 한 점이 요 점이라고 그랬지? 2대1 맞아. 여기 첫 번째 P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여기쯤 있어서 2대 1인 점 얘를 P2라고 할게. 얘네는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 거 맞지? 일직선 있는 거 확실하겠지? 실제로 이렇게 있는데 맞아. 얘는 무슨 점이야? 내분점이네. 그러니까 요 P1 구할 수 있네. 내분 공식에 의해서 2 더하기 1 3분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라고 그랬어. 4 마이너스 1 3분의 y좌표끼리 4 마이너스 1 맞아. 그러니까 1, 1 오케이? 요 점의 좌표가 1,1이야. 그 다음에 요 점은 A, B 연장선에 있지. 그러면 무슨 점이라고? 외분. A로부터 2, B로부터 1. 외분점이네. 그럼 외분 공식에 의해서 2 빼기 1이니까 1. 맞아요. 다시 써볼게.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가 2, 2, A로부터 2, B로부터 1. 그러면 분모는 2 빼기 1. 요렇게 곱한 거 4 빼기 요렇게 한 거 플러스 1. Y도 똑같겠지.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5,5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직선에 있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이게 지름이란 소리네. 맞아. 그러면 맨 처음 문제가 됐네. 1,1과 5,5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맞아요.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돼?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3,3. 반지름은 어떻게 돼? 루트 5-3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4 루트 8.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루트 8이니까 x-3의 제곱 y-3의 제곱은 8. 맞아요. 이거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반지름의 제곱이 8이니까 넓이는 8파이. 오케이? 어쨌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책에 풀이가 혹시 두 개 있지 않나? 아니네. 참고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써있네. 아폴로니우스 원. 그래서 역시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취의 방정식으로도 풀고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 구해서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이 뒤에 아폴로니우스 원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나와.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있을 때 삼각형 A, P, Q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너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좀 익숙해졌네? 그래 그럼 최대값 구해볼까? 나온다. 알았지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 드디어 나왔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라고? 요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이 있고 그냥 기본형으로 할게. 기본형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중심이 0,0이겠지. 가자.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2.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러면 얘는 y 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네. 맞아? 그런데 접한다. 얘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알았는데 얘는 그릴 수 있는데 얘는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K가 뭔지 모르니까 못 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접하려면 K가 얼마여야 되는지 모르겠지. 맞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알았지? 위치 관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런데 그림을 못 그리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거야. 알았지요? 그래서 봐봐. 지금 얘는 두 점에서 만난대. 맞아요? 이 만나는 점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르지. 교점이 두 개야.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돼. 맞아요? 얘와 얘를 연립해야 돼. 얘 몇 차야? 2차. 얘 몇 차야? 1차. 그러니까 연립하려면 1차를 2차에 대입해야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거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4.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 여기 1인데 4가 넘어오니까. 맞아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근해 공식으로 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 뭐 이래. 요즘에 좌표가 구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하다니까. 알았지? 그래서 나는 원 위에 점을 못 구하는 건 아닌데 귀찮고 구할 수 있어도 숫자가 지저분해요. 알았지? 그런데 나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해가 두 개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판별식이 양수면 되겠지. 알았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판별식은 연립해서 얻은 이게 중요한 거야. 연립해서 얻은 2차식의 판별식이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 판별식이 0이면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단박에 풀 수 있네.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리고 보통이라고 하지 말자. 니들이 배운 수준에서는 아니. 어쨌든 교점이 한 개래.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말자. 연립해야지 교점을 구하려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은 4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지. 연립을 하면.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면 선생님 정말 자주 하는 말입니다. 주연아 5초 안에 대답 못하면 그냥 넘어가자. 네. 2차 방정식 풀 줄 알지? 네. 근데 지금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너 보통 어떻게 해? 다시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했어. 네. 연립을 했는데 아까는 2차 방정식이 풀렸는데 지금은 2차 방정식이 안 풀리잖아. K가 뭔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 너 보통 어떻게 해? 그래요. 알았지? 정말 중요한 거야. 알았지? 주연아. 내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을 만들었더니 그게 2차 방정식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나 이제 다 했구나. 이런 마인드를 먹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것까지가 문제고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나서는 생각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야. 알았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 써? 또 대답 못하네? 너 하지 마 그냥. 범서가 인수분해가 안 돼. 예. 그럼 어떻게 하라고? 판별식이나 근거 계수요. 그렇지. 오케이?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한계 쓰는 거야. 고민하는 게 아니야.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당황하면 당황하지 말고 알았지? 그냥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야. 어떨 때 판별식을 쓰느냐? 해의 개수에 관심이 있으면 판별식. 생각하지 마. 그냥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해가 두 개 있는 게 확실하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과 계수예요. 근데 얘는 지금 교점이 한 개 있길 바라는 거잖아.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 있으려면 중근이란 소리고 판별식이 0이어야겠지. 그러면 짝수 판별식 하면 되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은 0이니까 K는 양변에 루트 씌우면 뿔마 2루트이고 이거거나 이거면 된다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루트이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루트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정리해 놓은 거야. 다시 교점이 두 개야. 교점이 두 개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라는 소리고 연립을 하면 마침 2차 방정식. 그리고 나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립해서 2차인 것만 할 거야. 연립해서 2차가 나오는 거를 2차 곡선이라고 하고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2차 곡선만 해.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배우진 않았지만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2차야. 2차 곡선만 한다. 연립해서 3차면 그거는 미적분의 세계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이고 역시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오케이? 원은 정말 중요한 도형이라 이름이 다 있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요 직선 뭐라고 하게? 모르나? 얘는 알겠지. 뭐라고 하게? 접선. 그렇지, 접선. 얘도 이름이 있어. 얘 뭐라고 하게?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 몰라? 아, 좋아, 알았어. 힌트를 줄게. 이걸 해야 돼? 요 모양 뭐라고 부르게? 어? 호. 그러면 나 정말 너네 이런 식이면 오늘 집에 못 가. 알았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뭔지도 모르면서 문제를 풀고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흔해 빠진 일이야. 수학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어? 얘 뭐라고 불러? 원점. 중심. 중심. 오케이?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 여기 A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 그래서 요 두 점을 연결해. 그러면 빨간색 어떤 성분이 됐지? 이 성분은 특별한 성분이야. 그래서 이름이 있어. 뭐라고 불러? 한수. 그렇지. 특별하니까. 성분은 무수히 많은데 그냥 너랑 나랑 연결하면 성분이고 너랑 나랑 연결하면 성분이잖아. 맞아요. 여기 위에 또 다른 한 점이 있어. 또 연결해봐. 역시나 반지름.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A, B가 야 우리끼리 연결해 볼까? 아이고 씨 뭐야? 우리끼리 여기 정해가 있나? 우리끼리 연결해 볼까? 얘도 특별한 성분이야. 그래서 이름이 있어. 자, 이건 알겠지? 너 얘 이름 몰라? 알았어. 빨리빨리 시간 없어. 현. 와, 너네 이거 모르면 지금 정말 시끄럽다. 이 뒤로 지금 난리 나는데? 현. 왜 현이라고 불러? 갑자기 까먹었다. 이게 현, 이거 아닐까? 현. 실현이야, 실현. 현악기 할 때 현. 바이올린 같은 거 현악기라고 하잖아. 실이 소리가 내는 거. 왜 현이라고 하느냐?
지금 왜 끝이 없잖아. 좀 이따. 얘네 둘을 좋아 알았어. 이렇게 단계 연결하면 현. 왜 현인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요 연결을 하는데 요 그래프를 따라서 요 원을 따라서 요렇게 하면 저기 호. 호. 얘가 현. 호가 길어 현이 길어. 똑같아요. 얘는 또뭔 소리? 야,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똑같아? 호가 항상 현보다 길지. 예. 좋아, 알았어. 그래서 요 모양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서 부채꼴. 요 모양 활 모양이라고 해서 활꼴. 그러면 활대가 있고 활과 활 끝을 연결하는 활 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현이라고 한 거야. 이것도 아니네. 그럼 여기 생기는 요 각, 반지름과 반지름이 만나서 생기는 각. 얘 뭐라고 하게? 각인데 각은 무수히 많은데 얘는 또 중요한 각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고. 근데 얘는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중요하니까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이 뭐냐? 어. 너 내 이름 모르냐? 아니 알죠. 뭔데? 예. 뭔데? 예 신동수. 그래. 예. 내가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니까 너가 내 이름을 아는 거지. 예. 왜 길거리에서 선생님 밖에 나가갖고 너 내 이름 아냐?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미치니까 그럴 거 아니야. 예. 중요하니까 이름이 있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야. 중심각. 이제 야 나도 껴줘. 그래서 또 다른 한 점 Q가 생겼어. 오케이? 야 우리끼리 놀자. 현. 우리끼리 놀자 현. 그러면 현과 현이 만나서도 또 각이 생기네. 특별한 각이잖아. 현과 현이 만나서 생기는 각 뭐라고 불러? 이건 알지? 너 아는 눈치네. 뭐라고 불러? 원주가. 그렇지 원주각. 야 너네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은 또 지들끼리 또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게? 2분의 1. 맞아요. 중심각의 절반이 항상 원주각이라고. 중2 때 배운다. 이거 다. 오케이? 그래서 중3 때 우리는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고 중3 때 뭐를 구하는 게 목표였느냐? 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길이를 피타고라스나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하니까 뭐 여기가 5 요렇게 해서 요 길이가 4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3이 되지? 그러면 현의 길이가 6. 오케이? 아니면 요 길이가 8. 요 각이 45도래. 그러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45도면 B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4루트 2. 이런 식으로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피타고라스 정리나 삼각비를 이용하는데 이 길이 뭐라고 부른다고? 반지름. 그럼 요 길이는 뭐라고 할까? 현의 반지름. 현의 반지름? 현의 반. 예. 아니 뭐 현의 반. 예. 왜? 현의 반이 이상해? 예. 이상해? 현의 반? 공식 명칭은 아닌데 현의 반이 이상한 거 아니잖아.
반지름도 그 이상하지. 지름의 반. 그치? 요 길이는 중심과 현까지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반지름, 중심과 현까지의 거리, 현의 반. 이거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나 삼각비 이용한다고. 나 지금 나 할 얘기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 어쨌든 뭐라고 한다고? 활골. 자, 접선. 그래 이제 하고 싶은 말 얘 이제 뭐라고 부르냐? 무슨 선이라고 하겠어? 예. 활골. 예. 무슨 선? 아예 감도 안 와? 활선. 활선, 접선.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이거 뭐라고? 활선이요. 아니 활선이라니까요. 이렇게 오해하는 정말 많은데 활선이 아니라 할선이야. 할선. 선생님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활이 아니라 할이었어요. 얘는 정말로 활골이 맞고 요 활은 분할 할 때 할이야. 원을 나눈다. 활골을 만들어서 활선이 아니라. 알았지요? 얘 뭐라고 한다? 할선. 얘 뭐라고 한다? 접선. 이름이 왜 있다고? 중요하니까 이름이 있다고. 중요하니까 이름이 있는 거야.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즉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나서 그거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용어의 정확한 뜻, 의미도 모르면서 그 말을 쓰면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런단 말이야. 알았지? 그것도 그래서 선생님이 넘어가죠. 어쨌든 할선, 접선. 자, 대망의 얘는 이름이 뭘까? 외선. 오, 나쁘지 않은데? 이름이 없어. 아니 뭐 나랑 만나 원이 나야. 나랑 만나지도 않아. 나랑 만나지도 않는 여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름이 없지. 근데 나랑 썸 탔어. 그러면 이름이 있겠지. 나랑 연애했어. 이름이 뭐야. 그치? 나랑 결혼했어. 얼마나 중요해. 알았지? 할선, 접선, 이름 없는 선.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접선이다. 어떤 선이 접선인지 할선인지 그냥 선인지 어떻게 구별한다? 연립해서. 판별식이 양수면 해가 2개, 교점이 2개, 할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면 해가 하나, 접선.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어, 교점이 없어, 이름 없는 선. 알았지요? 이거까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다.